요즘 시장이 폭락했죠. 폭락했다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뭐 확실한 건 1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지수, 뭐 주식, 코인 다 내려가 있죠. 그렇죠. 좀 우울하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저녁 모임을 해서 4명이 모였다, 5명이 모였다 그러면은 작년 이맘때는 모두가 주식 아니면 코인 얘기는 했는데 지금은 만나서 요새 너 주식 코인 하냐? 라고 친구한테 물어보면 요새 안 해? 하고 갑자기 다들 다른 주제로 넘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아유 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주식 얘기해가지고 너무 정말 막 스트레스까지 받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냥 먼저 말을 꺼내도 그냥 회피한다 하더라고요. 회피란 참 뭐랄까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울한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일어서 우울해지는 거는 뭐 사실 전문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그냥 뭐 직업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뭐 개인적으로 하는 쪽이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한테 더 닥칩니다. 예? 그 전문 투자자들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피도 눈물도 없이 트레이딩을 하니까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이런 거죠. 뭐냐면은 이랬을 때 우울한 거는 당연히 똑같이 닥치는데 그 우울하면은 더 이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든 자기 뭐랄까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제 해서 이제 영향을 덜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영향을 안 받지는 않겠죠 거기에서. 예, 프로 바둑 기사들도 그러면은 바둑 둘 때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하고 막 그럴까요? 바둑 계산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둑을 내가 프로트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도리어 아마 바둑은 뭐 이렇게 더서 내가 잃어봤자 뭐 얼마나 이렇게 했어 뭐 이러면서 뭐 그냥 재미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뭐 아이씨 뭐 이러면서 하겠죠. 이창호 국수 같은 분들은 이제 뭐 돌부처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부터 돌부처가 아니라 돌부처로 변신해서 바둑을 두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잘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우울증이라는 건 뭐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렇게 많이 이제 나는 우울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봐 하는데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능력한 뛰어난 분들도 이러면 다 우울해지게 되는 거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옛날에 한번 본 게 있는데 애니메이션 그때 아직 시장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지는 순간에 찍은 영화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은 인앤아웃인가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었죠.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해치펀드라는 여자 한 명이 이제 거기서 굉장히 제일 불쌍한 제일 우울한 그런 거의 뭐 심리적으로 가장 위축된 그런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렸는데 저거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해한다 전문 투자자들은. 그게 이제 도리어 자기가 내 돈이라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 투자 안 들여다봐요. 왜 안 들여다보세요? 그냥 내가 따봤자 이렇게 내가 본다고 따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읽은 것도 아닌데 그거 갖다가 꼭 계속 들여다봐야 돼 이러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들여볼 때는 많아요. 근데 어떤 고객의 펀드를 매니저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하루 10번도 더 들여다보면서 볼 수밖에 없죠. 안 들여다보는 거 자체가 그냥 업무를 갖다 유기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잃었을 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중립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해가 나요. 그럼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지 손해를 안 본다. 이것도 리스크 헤지의 일환인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자기 마인드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사실은 내가 잃었을 때 다른 사람도 같이 잃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보통은 그렇죠? 나랑 비슷한 쪽으로 뭔가를 수익을 내는 쪽 비슷한 쪽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쪽으로 다른 사람 같이 이제 마인드가 똑같은 상황이 돼. 그랬을 때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든가 우울하다든가 기쁘다든가 너무 또 기쁘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쁘다고 기업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 그쵸? 돈을 덜 벌던 게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내가 너무 우울하다고 갑자기 이제부터 너는 우울하니까 우울한 사람들한테는 이제부터 배당 안 줄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똑같은데 내가 우울하다고 나는 이제 기업은 내려갈 거야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 혼자만 일어나면은 그냥 노이즈입니다. 뭐 영향을 안 끼쳐. 그런데 노이즈라는 게 사실상 영향이 없다. 그런 사실상 생각이 영향이 없어요. 뭐 약간 뭐 내가 사고 파는 예. 비용만 좀 들 뿐이지 예. 영향이 없는데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같이 의뢰하고 요즘처럼요. 다 같이 기뻐하고 아, 이런 상황이 예전에 벌어지니까 이제 확 폭등하던 그런 시절처럼. 내가 우울한 내 심정에 따라 나는 그냥 내 기분 따라간 거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 팩터에 동승하게 돼버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거 참 또 연식 나온 얘기 드리자면은 20년 전인데 네. 2002년에 이제 한국에서 월드컵이라는 게 열렸어요. 젊은 여러분.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는 의외로 되게 한국 국가대표팀이 축구를 상당히 잘해요. 엄청 잘했어. 네. 다들 기뻐하고 하니까 거의 2002년은 거의 연말까지 모두가 그냥 깊은 상태로 거의 한 반년을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행복해한. 그래서 굳이 주식시장 아니라도 연초 랠리 모두가 희망했었어. 왜? 아니 칼렌더가 바뀌었다고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헬스장을 등록하죠. 칼렌더가 바뀌면 헬스장을 등록하고 뭐 이런 그래서 연초에는 다 상승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미리 알고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뒤따라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이렇게 그거로부터 자체로는 수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게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는 도리어장한테 무조건 손해가 돼. 왜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정보가 있는 거면은 괜찮아. 시장 전체가 나 정보를 전해줬어. 그 정보를 내가 이 정보가 있네 하면서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정보가 없잖아. 이거는 그렇죠. 자기 기분이 그냥 그렇게 돼서 그런 건데 그거 갖다가 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기분 따라서 마구잡이로 주가를 딴 데로 보냈어요. 그 주가 어떻게 될까? 100원짜리가 시장 전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150원이 됐어. 그러면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0원이 되지 않을까요? 잘 떨어지겠지 100원으로. 그렇죠? 예. 네, 잘못 생각한 거니까 원래 예. 100원짜리가. 아차. 그래서 100원에서 150원 갖다 다시 100원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다시 다 따라서 올라간다 하면서 같이 편승을 하게 되면 둘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거꾸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마켓 센티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마켓 센티멘트 팩터라는 게 이미 잘 알려진 팩터입니다. 이거는.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주식시장이 전체가 폭락할 때 공포 탐욕 지수, fear, greedy index 그런 거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런 거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fear index, greed index. 한동안 0까지 갔다고 0이 가장 fear고 100이 가장 greedy한 건데 0을 치고 며칠 동안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럼 모두가 슬퍼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사람마다 한 명씩 당신의 사이콜로지 개수를 갖다가 이제 특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그런 걸 갖다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프라이스로부터도 얻어내고 아니면 그 SNS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나부터 얻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얻어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거를 동반해서 편승을 하면은 손해를 본다 자기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퀀트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켓 센티멘트, 사람 심리 팩터에 거꾸로 가는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너 이런 거, 네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네 포트폴리오나 그냥 네 투자가 이런 거지. 네 투자는 너가 아니야. 이 얘기를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내 투자가 하루 잃고 하루 따고 하루 잃고 하루 따고 하는데 뭐하러 기뻐하고 뭐하러 이걸 갖다가 슬퍼하고 합니까? 이거는 내가 아닌데, 그렇죠? 어차피 다음날은 제자리에 가 있을 거야.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소셜 미디어 같은데 사진을 올리거나 그런데 좋아요가 많이 안 달린다거나 글을 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누군가 이제 댓글을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댓글을 그렇죠. 단다거나 그러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투자 자산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냥 나만 아는 거니까 좀 더 덜 상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처를 받잖아, 그렇죠? 근데 이상해요. 돈을 잃은 날은 모두가 나 돈 잃은지 알 것 같아. 그래? 그렇죠? 자, 이게 그런데 사실 주식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애가 있어요.
소셜 미디어라니까요. 아예 자산, 투자 자산에서. 코인이요. 코인. 코인은 아니 뭐 좋은 저기 있을 수 있는데 코인은 내가 많이 생각을 안 해서 부동산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은 직접 매일 물론 이제 안 살면서 멀리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이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싶은데 산다면 그렇죠. 구매해서 갖고 있다면 친구 집은 천장 층고도 높고 새 집인데 지하철장 있어가지고 겨울에 눈도 안 맞고 차 타고 그런데 내 집은 그게 아니면 바로 이제 기분 나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내 집이 좋고 나쁘고가 어떻게 보면 나를 정의하는 뭐 나의 옷 같은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랑 동일시 내 집이 값이 높은 건 나가 좋아진 거, 그러니까 나가 좋아지는 거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집은 집이고 나는 나지. 집값이 뭐 3배로 뛰었다고 뭐 내 자체가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집,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나로 바뀌었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너무 이제 자기가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안 팔아. 아예 보지도 않고 너무 이거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서 너무 극단적인 그 상처를 입는 거예요.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집값 떨어지면 나는 실패자. 뭘 실패했는데? 그냥 세상이 그냥 경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경기 사이클 떨어질 땐 집값 떨어지는데 네 잘못이 아닌데 그 뭐 실패지 무슨 실패야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지 뭐죠.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떨어진 거고요. 집값이 오를 땐 내가 잘해서 오른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마상을 입는 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는요. 집값이 오르는데 내 집은 안 오르고 친구 집이 오를 때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친구 집이 오를 때도 마음의 상처를 입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정부가 잘못한 거니까 확연하게 잘못한 사람이 보이는데 확연하게 잘못한 보인다. 친구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은 나 왜 저기 집을 장만 안 했을까? 그것도 아까 말한 상대적으로 내 집이 떨어진 거야. 친구 집값이 오른 거는. 그것도 그럼 정부가 잘못한 거군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동일시를 해서 자기 동일시라는 게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자기 동일시를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하니까 그 집을 팔지도 못하고 뭐 정말 전혀 이제 비이성적인 이제 사실 집은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다 안 파니까 빨리 파는 게 나아요 사실은 원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강하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요. 그런 현상이 좀 더 강해요. 집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비이성적인 사고가 좀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걸 좀 제외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좀 투자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전체 사람들이 같은 식으로 느끼고 같은 식으로 가는 걸 갖다 따라가게 되면은 좀 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고 주식에서는 그게 좀 더 극명하다. 너무 오르고 내리는 게 뭐 매일매일 등락을 하니까 그게 아예 마켓 센티멘트로 팩터로 만들어져서 그게 투자에서 이미 이용되기도 할 정도로 하니까 굳이 다른 사람 자기 기분에 휩싸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해지 위험의 상사 캔슬은 기분을 뭐라 해야 되지? 감정을 끄자. 분리시키자. 분리시키자. 잃은 것은 내가 아니다. 잃은 것은 정부 탓이고 딴 것은 나의 탓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도 그럼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 자, 오늘도 해치. 그럼 뭔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약간 클로징 멘트가 뭐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2개를 4개로 분산. 4배로 돈을 벌자가 아니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